자, 5학년 복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약분과 통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볼 거예요. 약분과 통분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6학년 과정에 있어서 분수의 나눗셈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도 좋고 담임선생님께 질문해서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먼저 분수가 여러 가지 있지만 크기가 같은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네 칸으로 나누었을 때 한 칸이 차지하는 경우에 이거를 우리는 분수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맞아요. 4분의 1이라고 하죠. 이번엔 8칸으로 했을 때 2칸을 차지한다고 합시다. 이건 우리가 분수로 어떻게 표현하죠? 네, 8분의 2라고 합니다. 이 두 개 한번 볼까요? 면적은 똑같은데 차지하는 공간도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4분의 1이랑 8분의 2는 같은 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나눠 볼게요. 총 4 곱하기 4에서 16칸으로 나눠봤어요. 16칸 중에 4칸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분수로 바꿔볼까요? 그렇죠. 16분의 4가 됩니다. 그럼 같은 그림으로 보았을 때 똑같이 차지하니까 다 똑같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세 가지 분수는 모두 크기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분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4분의 1은 8분의 2와 같다고 했고 16분의 4와도 같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았을 때 이 분수들 사이에 관계가 보여야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쌤이 힌트를 조금 줬는데 보이나요? 맞아요. 여기 분모가 곱하기 2가 된 거고 분자도 곱하기 2가 됐죠. 16분의 4로 갈 때도 분모가 곱하기 4가 되었고 분자도 곱하기 4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분수의 성질은 분모, 분자의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로 어떻게 하면? 그렇죠.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라는 성질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거꾸로 해서 거꾸로 한번 볼게요. 16분의 4는 8분의 2는 4분의 1과 같다라는 것에서 성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에도 똑같이 보이나요? 맞아요. 이번엔 나누기죠? 나누기 2를 하면 여기도 나누기 2. 나누기 4를 하면 여기도 나누기 4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했던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했을 때 각각 0이 아닌 수로 어떻게 하면? 나누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는 성질도 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부분이 약분이랑 연계가 되는데요. 이걸 약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약수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16분의 4를 약분하세요 라고 한다는 말은 16, 4에 공통된 약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4는 1, 2, 4, 16은 1, 2, 4, 8, 16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겹치는 수인 1이나 2나 4나 골라서 약분하면 돼요. 2 한번 골라볼까요? 8분의 2 약분이 되죠? 자, 혹시 약분이 더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죠. 약분이 더 되죠? 그래서 우리는 8, 2에 8과 2의 약수인 공약수인 2로 나누어 보면 4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결국 16분의 4나 8분의 2나 4분의 1은 같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4분의 1처럼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공약수가 1인 수를 우리는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분모,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계속 나타내기 어려우니까 보통 하는 방법은 16분의 4를 없앤다고 생각해서 방금처럼 공약수가 4였으니까 최대 공약수로 나누는 건데요. 4를 나누면 1, 4를 나누면 4 해서 4분의 1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통분 한번 살펴볼게요. 통분은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데 배수 우리가 배웠던 내용 있죠? 배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6분의 5와 9분의 4가 있어요. 이 두 수 중에 어떤 수가 더 큰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나요? 선생님은 잘 안 보이는데
그림으로 한번 보면 9칸이 있고 같은 그림에 여섯 칸 중에서 5칸을 차지하고 있는 거와 9칸 중에 4칸을 차지하고 있는 거. 그림으로 보니까 어떤 게 큰지는 확실히 보이는데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는 답이 조금 애매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두 개의 조각을 크기를 일치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분이라는 걸 하는데요. 통분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분모가 다른 분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6이랑 9 중에서 공통된 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최소 공배수 배우는 법 있죠? 6이랑 9랑 3으로 나누어지니까 2, 3. 그러면 6과 9의 최대 공약수인 3에 각각 가지고 있는 숫자인 2와 3을 곱해서 나온 최소 공배수 18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말은 즉 여기 있는 6칸짜리, 9칸짜리를 18칸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림이 정확히 똑같진 않지만 18칸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6에서 18로 만드는데 몇을 곱해야 되죠? 3, 9에서 18이 되는 데는 2. 그래서 아까와 같이 분수의 분모의 크기가 다른 성질은 분모와 분자의 각각 0이 아닌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5에도 똑같이 3을 곱하면 15, 4에도 똑같이 2를 곱하면 8이 됩니다. 그래서 18분의 15, 18분의 8을 우리는 통분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두 개의 최소 공배수인 18을 우리는 공통분모라고 해요. 꼭 최소 공배수일 필요는 없어요. 공통분모는 36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54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제일 편리하게 사용하는 건 공통분모로 보통 최소 공배수를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분모가 같아야 크기 비교 쉽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하분수로 나타내시오와 공통분모로 통분하시오가 있는데 디딤돌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3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다음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시오. 24분의 12 공통된 약수가 그냥 보기에는 2가 있네요. 자, 2로 하면 6, 12. 10이랑 6 더 나눌 수 있나요? 네, 2로 6, 3. 그래서 6과 3, 더 나눌 수 있네요. 3으로 2, 1. 2분의 1이 되죠. 이렇게 약수를 찾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기하분수를 나타낼 때 15와 18이니까 공통된 수가 뭐가 있을까요? 3, 5, 6. 3이네요. 3으로 나누면 6, 5. 그래서 6분의 5가 되기도 하고요. 14분의 8은 어떤 수가 겹치죠? 2 한번 해볼게요. 각각 2 나누면 7분의 4. 더 나눌 수가 없네요. 그래서 7분의 4가 됩니다. 4번. 공통분모로 통분하세요. 아까 배웠던 내용. 8, 7이 56으로 변했네요. 8 곱하기 몇을 해야 56이 되죠? 7 곱하기 8이네요. 쉽네요. 그럼 5 곱하기 7은 35, 6 곱하기 8은 48이 됩니다. 9분의 4랑 15분의 4는 이번에도 분모가 나와 있네요. 공통 분모가 9 곱하기 5는 45, 15 곱하기 3은 45니까 5를 곱하면 20, 3을 곱하면 12가 되면서 공통 분모로 통분이 되는 겁니다.